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1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지금의 유동성 국면과 또 종목 선정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에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몇 개의 종목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겁니다.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2021년 5월 11일 현재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기편입된 종목이고 언제든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죠. 놀라운 것은 드림팀 매도 신호가 아주 정확하게 고점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샤프슈터 분석 시리즈 예술적 분석편 드림팀의 매도 신호 체계를 보셨다면 뉴욕 시장의 단기 고점을 누구라도 쉽게 탁 집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주가 조정의 이유라면 TSMC의 급락, 물가 불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변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보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방송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미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는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급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실업 수당을 주는 바람에 이 고용시장의 회복이 좀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발표됐던 채용 공고를 보면 사상 최초로 8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실업자 수가 8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인 공고에 있는 만큼만 들어가서도 괜찮은 건데 실업자들이 결국 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주가가 급락이 시작됐던 지난 월요일 공화당의 메카시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바이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고용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는 노동자가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실업급여를 더 얹어주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왜 그리 중요한 뉴스였을까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9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재정 투자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늘 제시됐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 고용시장이 불안하다였고요. 그런데 고용시장의 회복을 고의로 늦추고 있었고 실업급여만 지금 당장 낮춰도 곧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공화당 의원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거대한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증시는 어느 정도 4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공화당에서 이런 주장들을 당론으로 밀고 나가고 향후 전개될 4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크게 줄이거나 혹은 좌절시킨다면요. 아니 당연히 기대치에 올랐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마무리된다면 시장은 다시 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주시하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해야만 하죠. 하지만 좀 조정이 깊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어요. 이건 분명 매수할 수 있는 조정입니다. 지금은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게 만드는 유동성 국면이니까요. 이 걱정은 월 1,200억 달러의 유동성 투여가 중단된 이후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모처럼 하락이 시작되었고, 충분히 하락한 다음엔 그럼 어떤 종목을 내가 주워 담아야 될지 그 선택에 대한 원칙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은 이익 지표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느 기업이 얼마의 수익을 냈고 얼마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 좋아요. 기본적 분석 그런데 이건 업종에 대한 전략이 바로 선 이후에 보조적인 도움만 받을 뿐이죠. 우리나라에만 분석가가 수십만 명이나 있어요. 이들은 그 시장은 이들에 의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 상태나 혹은 고평가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그런 이유로 공매도 역시 아주 중요한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적정 주가보다 높아지려는 종목은 공매도를 통해서 다시 적정 주가 수준으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죠. 물론 이 공매도가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이 시장에 패닉이 작용할 때죠. 지난주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위험한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로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바이러스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극도로 나빠지는 시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악질적 공매도 세력은 존재합니다. 시장에 패닉이 빠져 있을 때 공매도를 통해서 더 빠르게 공포에 빠뜨릴 수가 있고 투자자들의 항복을 받아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불법적인 공매도가 있을 수 있는 국면에서는 선진국에서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시키곤 하죠. 하지만 그야말로 일시적이라야만 합니다. 시장 심리가 매우 심각한 패닉에 빠지는 경우라면 그게 아니라면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에만 수십만 명의 전문가가 있어요. 만약 공매도 세력이 10,000원의 가치를 가진 종목을 억지로 5,000원까지 낮췄다면요.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전문가들이 눈이 모두 혜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매수를 하게 되죠. 사실 10,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떨어졌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던 종목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걸기 때문에 마치 공매도가 하락의 원인처럼 보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장차 5,000원의 가치로 추락할 것 같은 종목이 버릇없이 10,000원에서 거래되는 경우만 주로 타겟으로 설정한다는 말이고 10,000원의 지금 실질적 가치를 가진 종목을 굳이 왜 우격다짐으로 5,000원까지 줄이겠어요. 그럴 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저 같은 전문가들이 신받다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무조건 오르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공매도자들이 공매도한 종목이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매도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던 종목으로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걸쳐서 계속 상승을 거듭해 왔었으니까요. 또 굳이 정의를 따진다면 더더욱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의 가치를 가진 종목이 10,000원 언저리에서 거래되는 것이 정의로운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개인들이 막 어거지로 올려서 20,000원에서 거래되는 것이 정의로운 건가요? 사실 공매도는 오히려 초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작전 세력이잖아요. 그들은 5,000원짜리 종목을 10,000원으로 끌어올려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살짝 해서 떠넘기는 일을 주로 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그런 허튼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곧장 공매도를 통해서 적정 주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공매도는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게다가 공매도가 주로 롱숏 조합 거래로 이루어져요. 이른바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매수 그리고 매도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자격이 안 되는 종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게 맞고 반대로 자격이 될 만한 종목은 자연스럽게 더 오르면서 시장은 더 정의롭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지난 5월 3일 이후로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시장은 좀 더 가격 발견 기능에 충실해질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나 고평가된 종목 없이 매일매일 그날 거래되는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그 종목의 리스크나
기대 수익의 조합이 잘 맞춰진 이른바 적정 가격에서 거래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종목을 선택하실 때 이 종목의 이익이 얼마고 자산 가치가 얼마고 이런 거 따지신다면 추가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익이나 매출이 아니라면 종목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두 종목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그 위치가 지난 3월 18일 방송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업종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바로 화살표 부분에서 정확하게 권고를 드렸다면 딱 봐도 매수의 최적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건설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것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외 매출 비중이 100%에 가까운 건설주예요. 또 조선주에 대해서도 매수해보자는 권고를 해드렸었죠. 이들의 매수 이유 다시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날 방송을 다시 참조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가 종목 선정의 기준으로 이런 회사가 이익이 얼마가 날 것이고 매출이 얼마나 개선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대개 그런 데이터들은 이미 시세의 90% 이상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가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종목 선정의 방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치를 주로 평가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8일 방송의 결론부에서는 금융주와 인프라 섹터에 대한 강화를 권고드렸죠. 요건 신한지주 차트인데요. 화살표로 표시된 곳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요. 저점과 멀지 않았던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은행의 이익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를 따졌었나요? 전혀요. 은행주 매수의 이유로 제시해드렸던 것은 장기채 금리가 오를 것이고 단기채 금리는 연준에서 꼭 잡고 있으니 결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장기채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대신 은행주와 화재주 등의 금융주 섹터와 인프라 섹터를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라고 말이죠. 지난 수년간 제가 목요 스페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이런 업종에 대한 언급들은 운이 좋게도 거의 대부분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였고 매출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이유로 업종을 제시해 드렸다면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살짝 좀 틀어졌던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9월 17일 방송에서는 이게 듀레이션이 멀리 있는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빅테크 관련주들을 좀 줄여내고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업종, 이른바 차화전 업종으로 다시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그날 이후 빅테크들은 쉬어가고 주로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자동차 관련주들의 모습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이건 만도의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좋게 드리고 나서 반등을 딱 주긴 했죠. 화살표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예요. 그런데 올 들어서 올 1월 달부터 내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옳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당연합니다. 저는 인간이고 인간은 세상의 흐름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저는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 뿐이지 오만하게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갑자기 1월부터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자동차는요, 그 많은 부품 중에서 하나만 공급이 지연돼도 전체가 셧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뉴스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은 저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시장을 늘 성실하게 관찰하고 종목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새롭게 생성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소임이죠. 실제로 저는 반도체 부족 소식이 나오자마자 자동차와 부품 관련주들을 모조리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모델 포트폴리오의 자동차 관련주들을 열심히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나 부품주의 이익이 좋아져서요? 역시 아닙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 팔린 거죠? 아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바람에 만들지 못해서 못 팔았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은 보다 이익이 많은 선단 공정에 치중하는 바람에 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조금 레거시 공정에서 생산하거든요. 반도체가 부족해도 개선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점이었어요. 이런 아주 중요한 취약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내년까지도 어려울 거야 라는 전망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게 일회성 재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내 이렇게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북서풍이 다시 남동풍으로 바뀌듯이 또다시 뉴스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자동차는 매우 큰 클러스터를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대로 두면 전체 클러스터를 모두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회사들에게 압박을 넣게 되죠. 가장 먼저 TSMC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단 공정의 반도체 라인을 하나를 비우고 또한 3조 원 정도를 들여서 차량용 반도체를 뽑아내기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죠. 내년 말까지도 어렵다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올 6월 말 이후로는 재개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또한 지난 2월에 화재 그리고 정전 사태를 겪었던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NPX 등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도 오는 7월까지는 모두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기는 올여름 전후로도 가능하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제 곧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돼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미국 저축률은 역대급이니까 소비 여력도 지금 커요. 언제든지 바이러스 해제 소식만 나온다면 여행을 떠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제한도 이젠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커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참에 새 차를 장만해서 나가려는 그런 수요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신차 수요는 물론이고 중고차도 엄청난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죠. 렌터카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심지어 이삿짐 차량까지 렌터카에 동원되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학은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을 그저 보는 것이죠.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자동차 업종처럼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던 뉴스라면 그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반도체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돈도 안 되는 레거시 공정에 투자할 회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지배적인 생각이 훌딱 뒤집히는 순간 이때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훈련법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뉴스가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뉴스에 반응했던 업종들을 하나하나 리스팅해 봅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유사한 뉴스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즉시 그 업종을 매수해 보시고 실제로 반응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쪽으로 가는지 움직이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월등한 수익을 올리는 여러분 자신을 곧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종목 선정의 기준과 공매도 필요성 짚어봤고요. 이에 따른 미증시 조정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